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초등 시기의 학습에서는 그다지 핵심적인 능력이 아니었던 암기가요. 중고등 시기에는 점점 더 그 비중이 높아집니다. 중학생이 된 저희 아이를 보니 역사 시험은 교과서 내용을 마치 사진 찍듯 정확하게 암기해야 하고, 영어 시험 역시 교과서의 지문을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는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공부 뇌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암기하고 한번 암기했던 것을 되도록 오래 기억하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 비결은 세타파에 있습니다.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베타파보다 더 느린 리듬의 뇌파입니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뇌파입니다. 세타파는 호기심의 상징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보았을 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딜 때 자연스럽게 뇌에서 흘러나오는 뇌파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설레거나 두근거리며 호기심이 강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지루하거나 타성에 빠져 흥미를 잃었을 때 세타파는 사라집니다. 대상을 향해 흥미가 솟을 때 세타파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세타파를 내는 해마는 적은 자극 횟수로도 장기 증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시기에 자극을 가하면 반복 횟수를 80에서 90%나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분의 1의 자극만으로도 암기가 가능합니다. 흥미를 느끼는 무언가는 복습 횟수가 적어도 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의 생일이나 스포츠 선수의 이름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외우게 되지 않나요? 그러므로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결국 복습의 횟수가 그만큼 더 필요해질 뿐입니다. 안 그래도 지루함을 억누르고 힘겹게 공부했는데 결국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니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 공부에 도무지 흥미가 안 생기는 날에는 약간의 휴식 뒤에 다시 도전하세요. 또 그런 날은 깔끔하게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의욕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오래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한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 이해하시겠죠? 세타파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바로 실천에 옮길 만한 기억력 증강을 위한 방법을 3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고플 때 공부하라. 보통의 아이들은 대부분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전까지의 시간은 휘뚜루마뚜루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전 공복일 때야말로 공부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됩니다. 이 그렐린이 혈류를 따라서 회마에 도달하면 장기 증강을 촉진합니다. 반면 배부른 상태가 되면 그렐린이 감소할 뿐 아니라 위나 장에 혈액이 집중되어 두뇌 활동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둘째, 걸으면서 공부하라. 걷는 행위는 기억력 증강의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암기는 세타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타파가 분비되기에 최적인 방법을 찾을수록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실험에 따르면요, 자신의 다리로 걸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세타파가 방출되고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세타파가 방출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흔들리며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뇌가 감지하기만 하면 세타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시원하게 공부하라. 방 안의 온도는 약간 낮은 편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여름이라면 냉방이 잘 되는 시원한 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그다지 난방을 하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이 높으면 머리 전체의 혈행에 변화가 생겨 사고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뇌 온도와 방 안 온도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없으면 머리는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요, 일본인 저자의 번역서인 최적의 공부 뇌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 책의 번역본이 돌기 시작해 국내에도 출간되었다는 독특한 이력의 책인 만큼
뇌를 최적화하여 그 능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요령 없는 노력은 더 큰 배신을 한다. 공부 시간은 성적에 늘 비례하지 않는다. 타고난 인간의 능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을 쓸 줄 모르면 전쟁에 나갈 수 없듯 펜을 쓸 줄 모르면 글씨를 적지 못하듯 뇌를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절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읽는 내내 충분히 공감하며 새롭게 알게 된 뇌에 관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뇌에 관해 모르는 채로 열심히만 할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초등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재미에 크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재미있다고 느낄 때, 호기심이 강하게 생길 때 알게 된 사실들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아이들과의 공부 습관에 적용해 보세요. 혼자 앉아 문제집과 씨름하며 지루하고 외롭게 공부하게 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처럼 설명하게 하는 선생님 놀이, 교과서의 내용으로 퀴즈를 내고 맞춰보는 게임, 개념을 초성 퀴즈로 변형하여 즐겁게 놀이하듯 공부하여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또한 저녁 먹기 전 30분 정도는 영어 단어 암기를 위해 쓰는 시간으로 루틴을 만들고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를 탈 때 암기할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미리 준비해두고 아이의 방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여 이왕 공부할 거라면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적용해 보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와 저녁을 먹기 전까지는 자거나 쉬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쉬는 시간을 좀 가진 후에는 저녁 먹기 30분 전에 영어 단어 암기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떤 습관이든 3주 정도만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이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슬초가족분들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싶어지셨나요? 아, 이게 기억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우리 집에서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결심하고 기록하면서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는 슬초 가족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중고등 공부에서는 암기력의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